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8월 23일 오전 첫 영상인데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기습 공격을 감행한 우크라이나가 2주째 역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데 미국 무기를 이용했다라고 처음 인정을 했습니다. 누구 다 아는 거죠. 하이마즈 미사일을 사용하면서 공격을 강하게 타격감을 매우 크게 줬죠. 러시아는요,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반발을 합니다. 밤새 상대방 수도를 겨냥해서 드론 공격을 주고받은 것으로 지금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세임강 700km 정도 세임강의 다리 3개와 부교를 폭파를 했습니다. 다시 설치한 부교 또한 또 폭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원한 다연장 로켓 하이마즈죠. 사용했다라고 시은한 것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외신을 정리해보면요.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일대 90개 이상의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1263km 정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축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다리를 파괴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러시아가 다리를 통해서 육로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러시아의 반격에 대비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자연 경계선을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이 실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지도 쪽에서 위쪽에서 이제 급습을 했고 밑에 부분에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러시아가 본토 진격을 못하게 그리고 뭔가 하나를 들고 있는 거죠. 러시아 국영 방송은 지금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공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국영 타스 통신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그러니까 나토죠. 특히 앵글로색슨 듀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의 바람을 불어넣고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것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를 겨냥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서방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라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지역의 급습이 이루어진 후에 미국에게 보고가 됐고 미국 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보니까 약간 우크라이나 측에서 그냥 자기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한 것이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직접적인 공격 자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드릴 건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나하나 간섭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 러시아 미국 대사관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작전, 그러니까 쿠르스크 지역의 기습 공격에 대해서 준비나 어떤 측면에서도 관여하지 않았다라면서 개입사를 완벽히 부인했고요. 우크라이나는 비밀리에 아무런 교류 없이 쿠르스크 지역 군사 작전을 준비했다라면서 이제 그만 미국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자꾸 어그로 끌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지역에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더기 드론 공격을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상공에 나타난 11개 드론을 포함해서 전국에 45개 드론을 격퇴했다라고 방송을 했는데 러시아는 중국처럼 약간 부풀리기가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은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 70대 이상을 탐지해서 드론 50대와 유도미사일 1대를 격추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본토를 점령하면서 진격을 계속하고 있죠. 저는 이제 방어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국경에는 의미 없이 천연 방어벽을 가지고 러시아를 방어하고 공격하겠다라는 것으로 전략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글루스코프스키 지역에 다리 3개, 부교 1개, 총 다리 4개를 공격했다라는 건 그 내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러시아 수비수들은
고립시켰다라는 것, 뭐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없으니 포로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겐 경제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이 세임강을 두고 지금 글루스코프스키 지역의 건너편에 이제 러시아가 있는 거죠. 이 다리 파괴는 사실 전략적으로 파괴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다리 3개를 파괴하면서 러시아 위쪽에서 수비수들 공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임강이 700km가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는요, 육로 보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열차로 수송을 하는 게 주인데요. 다리 폭발로 인해서 열차 수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보급을 끊는 것에 목표를 두고 성공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세임강 근처로 아래로 고립된 이 부대는 지금 이 강을 건너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기고 뭐고 다 버리고. 왜냐면 지금 강이 물이 얼지 않아서 건널 수 있는 거죠. 다들 뭐 얼음이 땡땅에 졌을 때 건너면 더 쉽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러시아가 여름이죠. 그 강이 얼 때까지는 적어도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보급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면 돕니다. 지금 무기랑 뭐 다 버리고 수영해서 강을 건너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이제 포로로 남느냐, 이런 거죠. 사실상 러시아는 이 수비부대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령이 떨어졌죠. 알아서 대처하라. 사실 이게 지금 푸틴의 아킬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징집병들은 1년이 그 기간이죠.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비하는 것, 이거 위주로 이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징집병은 공격에서 활용할 수 있지는 않죠. 그냥 국경 수비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쉽게 투항하죠. 다리 폭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손쉽게 이 포로들을 다 먹었는데, 이 포로군이 정치적으로는 푸틴에게 아킬레스죠. 왜냐하면 포로가 3천이지만 그 포로 징집병들, 그 국경 수비대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0명으로 봐야 되는데, 그 10,000명이 반 푸틴 세력으로 돌아선다라는 건 지금 푸틴에게는 굉장히 아픈 구석이기 때문이죠. 모든 장비를 버리고 수영으로 도망을 갈 것이냐, 강이 얼 때까지 서너 달 풀 뜯어먹고 살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할 게, 이 세임강의 다리 3개, 4개는 고민도 하지 않고 폭발을 해놓고서는 왜 이제 러시아가 가장 아끼는 것 같은 그 크림대교,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고 있는 이 크림대교에 대해서는 완벽히 폭파하지 않고 왜 자꾸 잼만 날리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크림대교는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릴 건데요. 우크라이나는 원래 자기 땅이었던 크림 반도를 다시 수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두는 겁니다. 그 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뭔가 무역이라든지 뭔가에 또 다른 길이 있으니까 활용이 가능한 거겠죠. 크림 반도는 조금 더 아래고 항이 있기 때문에, 얼지 않는 항이 있기 때문에 무역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점령한 이 쿠르스크 지역은 황무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큰 땅덩어리에 서울 같은 도시 크기에 지금의 서울의 인구보다 한 20분의 1 정도 그렇게 산다라고 보니까 뭐 경제적 가치가 있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죠. 그냥 지금 쿠르스크 지역은 완충지대로 활용할 것이죠. 지금 세임강에 700km,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고 평양에서 부산까지 한 700km가 되니까, 평양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지금 러시아가 한 2,000명이 수비를 하고 있다라면 방어가 되겠습니까? 방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사령부가 전투적인 계산으로 방어할 때 1km당 최하 1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한 4명 정도로 수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00km에 7,000명이 수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반짝으로 수비를 하고 있으니
그냥 아무 뭐 큰 힘 없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땅을 쉽게 먹었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가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크림 대교를 폭파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그 전략적 이유 10가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크림 대교는 러시아가 5조 원을 들여서 2018년에 완성한 다리입니다. 17km 에서 한 19km 정도고 러시아 본토와 크림 반도를 연결하는 보급로입니다. 자폭 드론과 폭탄 열차로 크림 대교 손상은 가하지만요, 전략 폭격기나 장거리 미사일 부재로 완전히 파괴는 힘듭니다. 러시아 방공망도 있고요. 생각보다 크림 대교가 매우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크림 대교를 파괴하는데 소용되는 군사 자원을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한다면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예가 지금 쿠르스크 지역의 침공 같은 거죠. 세 번째로는 크림 대교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에게 지속적 협박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러시아가 크림 대교에 파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거죠. 그래서 그 크림 대교를 방어하기 위해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는 그 군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은 빼고 나머지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힘 빼기 용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정보 수집 목적의 크림 대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이 육로가 주로 보급 이동이기 때문에 크림 대교를 통한 그 러시아군의 보급 상황만 봐도 전략적으로 뭔가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만일에 크림 대교가 완벽히 파손이 된다면 러시아가 훨씬 비싼 해상 운송을 이용해야 되지만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도 정보 수집은 완벽히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둘 중에서 뭐가 좋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크림 대교는 그냥 두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훨씬 득이 된다라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우크라이나가 이 크림 대교를 파괴를 한다? 그럼 크림 반도 내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 또는 친러 세력들 퇴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항복하거나 후퇴 안 하고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끝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는 이 병력의 손실을 줄이면서 이 크림 반도 자체를 안전적으로 탈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리를 둬야지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이 크림 반도 내에서 친러 세력은 이미 러시아로 많이 갔고 중도 세력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림 반도 내는 어떤 쪽이냐면 우크라이나는 싫고 러시아는 괜찮은데 러시아의 그런 경제 제재가 아니라 이제 제도적으로 제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다 정도지, 우크라이나 선택할래 러시아 선택할래 했을 때는 러시아 선택하겠다라는 쪽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마 국제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이죠. 크림 대교를 완벽히 파괴했다? 그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을 하죠. 그럼 서방 세계에서 푸틴하고 젤렌스키하고 뭐가 달라? 라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함부로 작전을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원이 감소되는 순간 전쟁에서는 필패의 길을 가기 때문이죠. 여덟 번째가요. 흑해 함대가 주둔하는 위치. 그 크림 반도에서 지난번 영상에서 보면 부동항이라고 얼음이 안 오는 곳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그 세바스토폴, 거기에 해군과 주민들은 친러시아이기 때문에 중도 성향의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는 크림 반도를 파괴하지 않고 놔두는 게 훨씬 더 득입니다. 크림 반도 내에서 강성은 이미 본토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중도 성향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전쟁이 종료가 됐다라고 보면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가 옛 땅을 찾는다라고 보면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제가 꼽아왔던 거는요. 크림 대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야지 러시아와 유연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크라이나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크림 대교는 완전히 복구되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예정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크게 변할 수 있죠. 미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자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지나치다고 믿는 미국인의 비율이 21%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의 피로감으로 41%까지 증가했습니다. EU 27개국 중에 8개국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꽤나 높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으면서 반대하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었죠. 우크라이나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로감. 그래서 다들 파트너라고 믿고 있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감과 지지 철회를 한다는 것, 그것은 필패로 가는 길, 죽으라고 사지로 내모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하는 것을 완벽히 끝내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경으로 되돌려 놓아야만 이번 갈등이 끝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타협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른 지역을 침략하려는 세력, 그리고 다른 영토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는 그런 다른 타 국가들에게 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방 세계의 눈에 맞춰서 입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침략자 이미지를 매우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일 죽음과 파괴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도 방어하고 생존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본토의 자원을 활용한 연대, 미래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는 반드시 자유의 정의의 가치를 둔 국가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